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속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1933년 김모 씨와 혼례를 치르고 슬하에 2남 4녀를 둔 북한 주민 윤모 씨.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장녀만을 데리고 월남했다. 결국 전쟁은 윤 씨의 가족을 갈라놓은 채 끝났고 윤 씨는 1959년 남한에서 권모 씨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 윤 씨는 남한에서도 2남 2녀를 뒀고 1987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어휴, 자식들이 엄청 많으시네, 이분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4남 6녀네요. 4남 6녀를 둔 윤 씨는 1987년 11월 세상을 떠나고 만다. 1997년 아니에요? 아닙니다. 97년이네요. 아, 김모 씨, 김모 씨가. 네. 김모 씨가 사망한 게 97년이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윤 씨는 1987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아까 부인이 더 오래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남편보다. 생전 100억 원대 자산을 일궈낸 윤 씨는 죽기 전 자신의 유산을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길 희망했다. 미국과 북한을 오가는 선교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한 아버지의 가족이지만 아버지와 함께 월남했던 장녀는 북한에 있는 아버지의 가족들이 진짜 가족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윤 씨의 차남 등 4남매도 지난해 2월 남측의 법적 대리인을 통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새어머니 권 씨와 이복 동생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아버지의 유산 중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윤 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되게 어렵네요. 어렵네요. 좀 정리를 극화했다는 점 네네.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김모 씨가 나오고요. 윤 씨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리 좀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 대한 얘기고 총 아까 몇 남 몇 녀라고 그랬죠? 4남 6녀. 6녀. 예, 4남 6녀인데 100억 원대의 자산을 만들고 북한에 있는 북한에 남아 있는 자녀들에게도 이거를 물려주길 원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 사항이 생겼죠. 남쪽에 있는 월남 장녀와 북한에 있는 가족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거죠? 되게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게요,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우리의 100억을 벌어놓고 돌아가신 사람이 윤 씨잖아요. 네네. 이분이 87년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 계시는 원래 부인은 97년도에 돌아가신 거잖아. 그렇죠. 그럼 자기가 죽을 때, 그러니까 네네네. 망인이 사망할 때 부인은 북한에 살고 있었던 거야. 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남한에도 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거 중혼이에요, 중혼. 중혼. 네. 대한민국 법에서는 중혼을 허용하지 않죠. 않죠. 그럼 원래 부인은 누구예요? 원래 부인은 북에 먼저 있죠. 북한에 있는 분이 원래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재산에 대한 거는 그러면 그 원래 부인한테 원래 부인과 네. 원래 부인과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원래는 그렇지. 받는 것이 기본이고 네네. 나중에 남한에서 이제 새로 꾸린 가정에서의 그런 아이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혼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아버지의 핏줄이니까 네. 호적에 올라갔었다면 가족관계 등록부 올라갔다면 예. 당연히 이들을 받을 수 있고 네. 다만 남한에서 새로 얻은 그 부인만 네네. 제대로 된 그걸 못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정식 부인이 아니니까 원칙은. 아니 그럼 잠깐만 그러니까 남한의 이남 이녀가 있잖아요. 네, 남한의 이남이녀. 네네네. 그분들은 이제 자식으로 인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의 호적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원칙적으로는 내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인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원래는 내 핏줄이면 내가 상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북한에 있는 부인은 김 씨고 예. 남한에 있는 부인은 권 씨야. 권 씨. 근데 이미 김 씨는 혼인을 벌써 한 사람이야, 법적으로. 옛날에 만나서 했잖아요. 네. 근데 남한에 있는 권 씨도 혼인을 했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중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김 씨하고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 씨랑 결혼을 했다면 네. 어떻게 돼야 돼요? 김 씨는 조강지처가 되지만 권 씨는 첩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1930년대
혼례를 북한에서 치렀을 때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 그렇죠. 혼례가?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럼 옛날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옛날에 30년대 혼인 치르셨을 텐데 그럼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제 북한 네. 북에 있으니 북에서 그래서 한 결혼에 그게- 대해서 북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때 전부 다 인정됐었던 거죠. 그때 있었던 혼인에 대해서도 다 인정이 당연히 되죠. 현재까지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남한에서 33년도에 결혼하실 분들 다 정식으로 결혼한 분들이에요. 음. 근데 1959년에 남한에서 권모 씨 만났을 때 권모 씨도 이 호적에 올라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적 올라갔다 법적으로. 하더라도 원래는 중혼이 되겠지. 아. 근데 이게 이제 세상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나중에 따지고 지금 네.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그 북한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관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쟁점이 아까 말한 거 첫 번째 중혼의 여부와 관련된 쟁점이 하나가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87년도에 망인이 사망했고 북한에 있는 김모 씨가 만약에 그 당시 97년도에 사망했으니까 10년 동안 살아있던 거니까 네. 이 윤 씨가 사망할 당시에 네. 북한에 있는 김모 씨도 상속인이 되는 거고 본처. 네네네. 본처. 그다음에 그 슬하에 나왔던 이남 사녀도 그렇죠.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남한에 있는 이남 이녀도 이녀도 상속이 되는 되는 거고. 거고. 아하. 아까 말한 권모 씨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면은 이 김모 씨가 상속을 원래 받을 자격이 있었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상속분 누구한테 넘어가겠어요, 원래는? 북한 김 씨가 자녀. 가지고 있는 그 이남 북한에 있는. 사녀한테 가는 북한 거죠. 근데 사람은. 이남 사녀는 아까 장녀는 내려왔잖아, 한 명. 네네네. 그럼 이제 이남 삼녀가 남아 있겠지, 북한에. 그렇죠. 예. 음.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밑에는 월남 장녀가 했으니까. 밑에 있는 장녀까지 이제 4명, 6명에게 나눠 주는 거가 되지. 원래 엄마의 몫이 또 다 나눠서 애들한테 가겠지.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엄마에 대해서가 부인에 대해서는 1.5배, 자식들에 대해서는 1대1 대1 이런 식으로 이제 상속이 되는 건데 네. 이 아버지는 사실은 김모 씨에 대한 거 신경 안 쓴 것 같아. 그 본처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원래 자기가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김모 씨에 대해서도 원래는 상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면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겠지. 자, 이제 그 부분이 또 하나 쟁점이고. 네. 세 번째 쟁점은 뭐예요, 이제는? 지금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이 소송을 할 수 소송을 있느냐. 낼 수 있는가? 진행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면은 북한도 우리 한반도니까. 그렇죠. 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사람들도 원래는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 네. 진행 과정이 어떻게 헌법상으로. 되는 거야? 나 되게 네. 신기하다. 그렇죠. 바로 네. 근데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또 세 번째 네. 쟁점이 되는 거야. 이것도 역시 어떨지 모르겠다는 게. 게. 그리고 네 번째 쟁점이 이제 마지막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 그 쟁점이죠. 어떻게 북한인 사람이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간단한 소송 케이스에 케이스에. 이렇게 많은 쟁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캐치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근데 나는 한 두 가지 쟁점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처음 들었던 생각은 만약에 소송을 하자고 서로 이제 그 월남한 장녀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하고 서로 약간 우리 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행하는 프로토콜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근데 거야? 만약에 북한에 있는 사람이 네. 뭐 우리나라 변호사 선임할 수 있잖아요. 왜 탈북도 하는 세상인데. 뭐 그럴 순 있죠. 그러면 네, 그 네. 변호사가 그럼 이제 또 하나 쟁점이 또 생겨. 네. 그 변호사가 정말로 네. 북한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소송에 대한 수권을 받았는지 소송을 그거 하라는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네. 바로 그게 바로 지난번에 네. 그 북한에서 음식점에서 여자 종업원들이 네네네네. 그때 대거 한국으로 탈출했을 때. 탈출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 막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 네. 그 중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민변들이 껴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법원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북한에서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한쪽에서는 탈출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납치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납치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 간에 서로 간의 의견이 이제 엇갈리니까 이 변호사들이 사실은 그 법원에다가 그 사람들 이름으로 네. 그 자기네 신분 공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뭐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식의 뭔가 냈어요 법원에다가. 네네네. 그- 뭐 그랬더니 위임을 받아서 법적 대리인으로. 그랬더니 법원이 뭐라 그래요? 그 어떻게 사람들이 증명하냐? 정말로 그렇게 그렇게 당신한테 했는지 어떻게 위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냐고? 확 나한테 소명을 해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거 그때. 진짜 소명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그 탈출했던 그 여종업원가 네네. 그 여종업원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막 되게 복잡하게 그때 얽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이지 이게 또 위임의 만약에 문제가 남한 생기는 거죠.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면 남한 변호사는 일단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남한 변호사가 위임이 또 그 아까 말한 국법법 위반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네, 그 네,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당시 민변들의 모임에서 문제였었던 거예요. 네. 굉장히 이게 되게 딜레마에 복잡하죠? 많이 네. 봉착하게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그 법적 소송을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소개해준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선교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네, 선교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부모, 그 아버지의 자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예. 그거는 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겠죠. 사실을 실질적으로 됐으니까. 네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제대로 일이 될 수 없다. 네. 하나의 사연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고 이런 쟁점들이 생기는 이유는 어찌됐든 분단국가라는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까 네. 내가 말한 그 탈북 종업원들 케이스 혹시 이제 말을 했으니까 좀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예.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그 집단 탈북과 관련해서 탈북 종업원의 가족들이 네. 민변에게 접견권을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민변 변호사들이 법원에 서류를 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법원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의심은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주민등록증 뭐 혹은 있고, 도장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볼 수가 확인하는데.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네. 실제 탈북한 당사자들이 스스로가 네. 탈북한 거라고 하는 걸 주장 뭐 하는 건지 뭐 네. 정말로 복잡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만나본 두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북한에 있는 자녀와 월남한 장녀 간의 상속 소송 분쟁 케이스를 만나봤고요.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속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real episode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영상